제대로 알고 먹으면 고마운 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하죠. 약에 대해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고마운 약, 올바른 약, 고윤석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매주 이 시간 약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있어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550번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박사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날이 좀 많이 이제 길어졌죠. 아, 그렇죠. 네네. 제가 네네. 새벽 수영을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새벽인데도 한낮 같아요. 너무 밝고 사람들도 활기차고. 오늘도 하고 오셨나요? 그럼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귀 빠진 날이라는 소문이. 소문이 또 이렇게 맞습니다. 네, 제가 네네. 또 오늘 네네. 생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날씨 살펴보니까 저녁 7시가 지났을 때도 또 밖이 환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침 저녁이 많이 좀 길어진 것 같다. 낮이 좀 길어진 것 같다 싶은데요. 6월 10일이 생일이시네요. 네. 네, 그 6월 달에는 그 낮이 가장 긴 하지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활동을 하는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취미 활동하는 분들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활동하는 시간은 많은데 실제로 그 우리 몸은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칠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취미도 다른 거. 네네. 일렉 기타도 배우고 있어요. 오. 갑자기 6월에 브라보. 뭔가를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런 또 의미가 아닐까. 네, 에너지를 그렇죠.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지 자꾸 뭔가 갈증이 나고 네. 더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렇죠, 뭔가 그렇죠. 열망이 생기는 건지 네네. 시원한 걸 찾게 되고요. 또 네. 아침부터 냉장고 문을 여러 번 닫았다가 열었다가 그렇죠. 반복하고 물도 많이 마시고 네네. 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좀 시원한 습관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 분들하면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찬 거를 많이 찾게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찬 거를 먹고 나타나는 현상들 주로 이제 이렇게 배탈이나 설사가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게 또 독이 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뜨끔뜨끔한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찬물 벌컥벌컥 마시는 게 되겠죠. 아무래도. 찬물 벌컥. 네. 또 저녁 때 그 시원한 그 얼음 낀 생맥주 있잖아요.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독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독일 수가 없는데. 네네.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 입에선 너무 좋은데 사실 장에선 비명을 지르는 거죠. 찬 게 들어오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불쌍하다. 내 장에게 지금 갑자기 그렇죠. 사과를 하고 싶네요. 미안했다. 맞습니다. 네.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낙인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네네네. 저처럼 지금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계실 겁니다. 테고요. 네.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하는데 장은 왜 괴로워하는 걸까요? 보통은 그 우리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소화 효소들이 우리 몸 그 체온과 같은 36.5도에서 37도 사이에서 사실은 잘 활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찬 맥주 먹으면 완전히 엔도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소화 효소들이 얼어붙어가지고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언다. 효소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운동이 비정상으로 좀 빨라져가지고 사실 장에서 수분을 잡아가지고 흡수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아차 싶으면 화장실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네. 소화 효소를 얼려버리는 행동이었다. 그렇죠. 네. 소화 효소야 미안해라고 그렇죠. 또 한 번 더 사과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찬 거를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는 거였어요. 특히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퇴근하고 나가서 이 차가운 맥주를 포기하기 힘든데 물보다 맥주가 더 심한 건가요? 그렇죠. 이 맥주라는 이 자체가 좀 찬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알코올이 포함되잖아요. 알코올이 장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제 설사에 또 가깝게 갈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냥 그것만 드시진 않잖아요. 치맥, 그렇죠. 기름진 거, 또 뭐 삼겹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환장 파티가 되는 거죠. 장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렇죠. 네네. 네, 또 기름진 음식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조합이라서 그렇죠. 장에게 또 미안함을 갖게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찬 음식 때문에 배탈이나 설사가 났을 때 약국에서 파는 지사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조건 지사제를 찾는 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상한 음식 먹어서 생긴 게 있고 그렇죠. 또 찬 음식 지금처럼 말씀드린 이런 걸 먹어서 사실 탈이 날 경우가 있거든요. 상한 음식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막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맞죠. 그건 내보내는 게 사실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찬 거를 먹을 때는 사실은 뭐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정장제 같은 거 또 뭐 장운동 진정시켜주는 왜 급작스럽게 막 움직여서 내보낸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또 이거 어떻게 구별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둘 다 설사하는데. 네. 배변을 보고 나신 이후에 통증이 남아 있다. 그럼 이건 상한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복통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복통. 네. 네네. 뭐 앉아 있지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배변 후에는 괜찮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원한 거나 찬 거 먹어서 배탈났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그렇게 구분을 네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름철엔 또 상한 음식 먹은 경우도 많기 그렇죠, 때문에 많죠. 네. 잘 구분을 해주셔야겠고요. 네네. 배탈이나 설사가 났을 때 원인에 따라서 지사제 사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 그렇죠. 네.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벌써 에어컨 켜는 곳도 많거든요. 네네. 날이 더워서 에어컨 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좀 꿉꿉하다 보니까 네네. 비 때문에 네. 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름 감기는 강아지도 안 걸린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옛날하고 달라서 에어컨이 없으면 거의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름 감기의 주범이라는 거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실내외 온도차, 온도차 때문에 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네. 밖은 한 30도나 되는데 실내는 한 20도 전후로 막 유지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이렇게 자율신경계들이 조절을 하고 있는데 체온이라든지 얘네들이 이제 여름이야 겨울이야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절 능력을 잃게 되면은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의 면역력이 좀 또 그렇죠. 떨어지게 되니까 네네. 바이러스가 침투한다 보면 네.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겨울에 걸리는 감기랑 여름에 냉방병 때문에 걸리는 이 감기 어떻게 좀 증상이 다를지. 일반적으로는 뭐 콧물 나거나 그다음에 또 뭐 재채기 나는 거 이런 거 비슷한데요. 네. 여름 감기에는 이제 소화불량도 온다. 아까 찬 거 먹고 계속 설사한다 그래서 이렇듯이 그렇죠. 소화도 안 되고 또 두통도 오고 근육통 같은 게 좀 많이 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아무래도 자율신경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겨울 감기처럼 콧물약만 드시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몸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갈근탕 같은 이런 한방 제제하고 이런 감기약들 같이 드시게 되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내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죠. 네.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면은 이제 머리도 좀 띵하고 네네. 속도 좀 더부룩하고 그렇죠. 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러면 에어컨 바람 때문에 네네. 목이 좀 칼칼하고 네네. 그럴 때 아플 때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찬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이 수분도 많이 이렇게 뺏어가기 때문에요. 네. 건조해지거든요, 실내가. 그러니까 이제 목에 뿌리는 스프레이 요새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네.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인후염 같은 거 있을 네네. 때 그런 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점막 보호하고 염증 없애려면은 수분 보충이 일단 최우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6월 건강 관리가 생각보다 까다롭다 싶어요. 이 더운 여름철에 또 몸은 좀 따뜻하게 유지를 또 해줘야 되고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부터 그럼 여름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이 여름철을 보내기 위해서 올바른 수분 섭취법도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미지근한 물 계속 드시는 거 이게 최우선일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아까도 찬물 먹으면은 효소들이 일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뜻한 물 내지는 미지근한 물 마시는 습관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정 덥다 이럴 네. 때는 얼음 하나 입안에 넣고 계시는 거 그게 좀 현명한 어떤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얼음도 차가운 물을 바로 마시는 것보다는 그렇죠. 얼음을 입에 물고 녹이면서 그렇죠. 천천히 체온으로 좀 녹여보는 게 좋겠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역시 몸에는 최고다 싶고요. 아까 또 6월에는 활동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그렇죠. 해주셨어요. 네네. 아침도 길고 밤도 길고 네. 또 운동이나 야외 활동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한번 짚어주세요. 뭐 오전이나 또 햇볕이 셀 때를 피해서 운동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다음에 또
그 근육 이완시켜주는 마그네슘 같은 거 좀 많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또 뭐 늘 말씀드리지만 피곤할 때는 활성 비타민 이때가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비타민도 챙겨 드셔주셔야겠고 마그네슘도 드시는 게 좋겠고요. 6월에 필수 영양소로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약국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최근에 오는 손님들 중에 유독 이 시기에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더라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무기력하다거나 또 낮에 너무 피곤하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찬 거 많이 드시는 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대부분 이제 약국에 오시는 분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가끔씩은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따뜻한 거 드셨으면 좋겠다고. 이럴수록 이열치열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리고 밤에 또 너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럴 때는 뭐 약국에서 그 천연 수면 유도제 같은 거 멜라토닌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스트레스 완화해주는 테아인 성분 같은 거 요새 많이 아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가까운 약국에서 약사님들하고 상의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의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그렇죠. 것 같긴 해요. 네네. 네.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니까 제 지금 옆에도 하나 그러네요. 있어서 네, 뜨끔하네요. 따뜻하게 따뜻한 따뜻하게 여름철 체온을 좀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운전하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니까요. 네. 아무래도 1시간마다 한 번씩은 좀 밖이 덥더라도 공기 순환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찬 음료보다는 좀 미지근한 음료 같은 거 두고서는 드시는 걸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야지 6월에 이렇게 막 너무 피곤하다 이러는 것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가끔 뭐 차에 뭐 비타민제 같은 거 두면 좀 힘들기는 한데요. 네. 어쩜 안 좋긴 한데요. 그래도 소량의 활성 비타민 같은 거 하나 넣어놓으시면은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때 드시면. 그렇죠. 네. 요즘 피곤함을 호소하시는 분들께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약에 대한 궁금증 시간상 하나만 살펴볼게요. 2813님께서 아르바이트 중인데요. 카페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서 콧물도 나고 머리도 아파요. 두통약 타 땡땡땡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주셨는데. 드셔도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약을 드시기 전에 이게 사실은 그 조직 생활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힘듦이잖아요. 네. 나 혼자 너무 춥다 이럴 수 없으니까 꼭 그래요. 여분의 옷. 저는 항상 옷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자켓이라든지 아니 가디건이라든지 꼭 그런 걸 가져있으면 좋겠고요. 물도 항상 텀블러 이용하셔서 좀 따뜻한 물 내지는 미지근한 물 좀 가지고 계셨다가 자주 좀 섭취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얼마나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은 그렇죠. 수분 보충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약, 올바른 약. 지금까지 고윤석 약학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